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목표를 했던, 올해 목표했던 집 얘기를 해볼까 해요. 또 진짜. 저희가 3월 말에 집을 내놨어요. 보통 여기 있는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부동산에서도 한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도 저희는 하우스 뷰잉이라고 해서 이제 집 보러 오는 거죠. 하우스 뷰잉을 꽤 많이 받은 집에 속해요. 방 2개짜리 집이었고, 이 동네에 방 2개짜리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한 좋게 20팀 이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주에 이제 연락이 와요. 며칠 날 하우스 뷰잉을 오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도 계속 거의 매일이 대청소였어요. 왜냐면 또 집에 손님들이 보러 오는데 막 원래 생활하던 것처럼 엉망으로 해놓고 손님들 보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저는 계속 대청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첫 그 오퍼를 받게 돼요. 제임스라는 청년이었는데, 네, 와서 보고 질문도 많이 하고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길래 살짝 기대를 했는데, 오퍼를 저희가 제시했던 금액 거의 비슷하게 오퍼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기뻤죠. 이제 됐다. 그리고 저희도 바로, 왜냐면 저희가 집을 팔기 전에는 저희가 집 헌팅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희가 먼저 집을 팔아야지만 저희가 다른 집에 오퍼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이 오퍼를 받기 전에는 집을 보러 다니질 않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오퍼를 받고 나서 집을 이제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임스가 사라졌어요. 근데 뭐 되게 흔하게 있는 일이래요. 왜냐면 이게 서류에 사인하는 게 아니고 오퍼일 뿐이니까. 내가 얼마에 이 집을 사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이제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 모기지라든지 이런 서류 확인을 이제 부동산에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사라졌더라고요. 뭔가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모기지를 이만큼을 얻어서 요 정도 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안 됐다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첫 번째 오퍼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으로부터 언지를 받았겠죠. 이 집은 지금 오퍼를 받았다. 근데 얼마의 오퍼를 받았는지는 밝히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다만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오퍼를 하겠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 금액은 먼저 받은 오퍼에 비하면 낮다. 요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한테 오퍼를 받았죠. 그래서 총 3개의 오퍼를 받았는데 첫 번째 오퍼를 받은 사람은 사라지고, 두 번째 오퍼를 받은 가격은 저희가 제시했던 가격보다는 좀 낮았지만 근데 그것도 저희는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게, 왜냐면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했던 여름이가 저희 옆 동네 캐터링의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스쿨버스 비용이 굉장히 좀 크기도 하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여름이가. 그래서 여름이가 좀 학교를 수월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시니어 스쿨을 선택을 할 때 저희는 이 동네 시니어 스쿨을 선택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루이를 위해서 이 동네 시니어 스쿨 조금 평판이 좀 안 좋아서 저희는 루이도 캐터링에 있는 시니어 스쿨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캐터링으로 이사를 가는 게 낫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캐터링 지역의 집들이 보통 처음에 집을 내놓으면 어느 정도 가격의 집을 내놨다가 보통 한두 달 있어서 오퍼 가 잘 안 오고, 네,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10,000파운드에서 뭐 20,000파운드 이렇게 가격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로 제시받은 조금 저희가 원했던 가격보다 한 얼마? 5,000파운드 적은 정도의 금액으로 이제 오퍼를 받았는데, 두 번째 오퍼가. 근데 그것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죠. 왜냐면 저희가 이사 가려고 하는 지역도 이제 가격이 살짝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시가 된 가격은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일 뿐, 사람들이 오퍼를 할 때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좀 낮게 오퍼를 보통은 하거든요. 근데 경쟁이 붙다 보면 금액이 서로 올라가면서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보다 올라갈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제시된 가격보다는 조금 낮게 오퍼를 해서 이제 그렇게 수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두 번째 오퍼의 가격도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락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두 번째 오퍼를 한 사람이 두 번째 하우스 뷰잉을 오기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겠다고 엄마랑 친구를 데리고 왔고, 네, 싱글인 아가씨였는데 진짜 질문이 많았고 세세하게 많이 물어봤는데, 살짝 걱정을 하던 게, 저희 집이 오퍼가 이렇게 늦어지게 된 데는 저희 집이 가진 어떤 약점이 있어요. 저희 집이 이렇게 골목에 있는 끝집이었기 때문에 주차장이 바로 집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 집 앞에 조금만 이렇게 계단 몇 개를 내려가면 주차장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주차를 할 때 내 집 앞에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 따로 주차를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저희가 집을 팔 때 약간 약점이었죠. 그래서 좀 오퍼가 많이 늦어졌죠. 근데 그 주차장에 이렇게 차고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그 루프탑이 뭐라 그러죠? 옥상? 네, 그게 이제 약간 편편하니 낮아갖고 애들이 사실 청소년 애들이 와서 거기서 자주 놀거든요. 근데 그 아가씨가 그걸 딱 물어보더라고요. 여기가 저 공간이 집 앞에 있는 저 건물 위쪽이 애들이 여기 와서 놀기 딱 좋게 생겼는데 청소년 문제는 없느냐. 그래서 사실 이 아가씨도 큰돈을 내고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애들이 와서 자주 논다. 근데 무슨 뭐 깽이라든지 이렇게 뭐 심각한 이상한 애들이 오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애들 같은 내 딸애 같은 나이대 애들이 와서 거기 위에 앉아서 놀고 얘기하다가 그러고 그냥 간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래서 난 그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애들도 뭐 놀 공간이 있어야죠. 네, 이 동네에 뭐 애들이 자주 가서 놀 수 있는 뭐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뭐 인생 네컷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동네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애들한테 별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사라진다. 그래서 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그 아가씨가 돌아가고 나서 한 1시간 있다가 또 애들이 왔었어요. 와서 거기서 이제 놀았어요. 그랬는데 살짝 마음이 조금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왠지 그 아가씨가 그 동네 주변을 산책을 하면서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사인하기 하루 전날에 부동산으로 연락을 해서 청소년 애들이 와서 이제 노는 거 그 장소 때문에 오퍼 취소하고 싶다고 자신이 없다. 그래서 2번째 오퍼가 캔슬이 됐죠. 네, 그래서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우리도 그 와중에 집을 주말마다 5개씩 막 보러 다니면서 2주 안에 한 10개 정도의 집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집이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신랑은 가급적이면 좀 가격이 싼, 상태는 안 좋은데 가격이 싼 집을 골라서 남는 돈으로 집을 수리해서 그렇게 살자. 저희가 지금 산 이 집도 처음에 그렇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고, 저는 너는 더 이상 20대가 아니다. 집을 고치는 걸, 그리고 넌 지금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맨날 매일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고치면서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나는 이미 이제 갇혀진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너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모기지를 더 얻던지. 이제 저는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신랑한테 얘기했던 게, 나는 몇 개를 비교를 해서 여기가 가격이 좀 더 싸니까 뭐 조건이 그러니까 몇 개 중에 비교해서 이 집을 선택하자. 난 그렇게 집을 선택하고 싶지 않다. 그 돈 차이가 얼마가 나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집 한 채의 가격은 정말 큰 돈이거든요. 저희 인생에서 진짜 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진짜 100% 확신이 있지 않는 한, 정말 이 집이어야만 돼라는 느낌이 있지 않는 한 난 고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싼 가격대부터 둘러봤죠. 방 3개짜리 있는 집으로서 싼 가격대부터 둘러봤었는데, 저희가 본 중에서는 제일 가격이 좀 비싼 집이었는데, 어떤 한 집이 사이트에서 볼 때도 전 그 집이 마음에 들었는데, 보통은 아시겠지만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괜찮아 보이게끔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사진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막상 가봤더니 대부분 그냥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 집은 유일하게 제가 사진에서 봤을 때보다 직접 집을 방문했을 때 훨씬 더 예쁜 집이었어요. 일단 제 마음에 가장 들었던 거는 아래층에 이쪽에 부엌이 있고 거실이 있고 다이닝룸이 있는데 맨 뒤쪽으로 작은 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작업실 방이. 근데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저 지금 진짜 작업실이 절실하거든요. 제가 지금 제 상황을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제가 또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뜨개를 할 때 저 또 색을 되게, 아시죠? 나름 까다롭게 골라요. 색을 여러 개를 계속 비교를 하면서 골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색이 쫙 펼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색이 짝짝짝짝 갖춰져 있고 거기서 제가 원하는 딱 그 색을 고르고 싶은데, 지금은 박스 막 쌓여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짐을 풀어놓을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전 또 색을 많이 쓰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색 한 번 고를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작업 공간이 워낙 협소해서. 그래서 제 작업 공간을 정말 갖고 싶었어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진짜 열악하게 실 감아서, 제가 원래는 영국에서 패키지 감아서 보내드리는 거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결국은 포기했던 이유가, 실을 감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실을 한번 감으려면 여기 작업실을 막 또
막 뒤집으면서 실을 골라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건드려야 되는 게 많고 치워야 되는 게 많고 이러니까 결국은 안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편 비용이 정말 비싸요. 국제 택배 보내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도 했고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서 실패키지를 감아볼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문제가 저희 동네에 우체국이 원래 우체국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편의점이 우체국 대행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 대행 일을 하는 편의점은 정식 우체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든 빠르지 않아요. 이렇게 와서 우체국에 와서 수거를 해가줘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빠르지 않고 그리고 전체 막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우체국의 물량들이 되게 많아지면 이런 작은 지점들은 밀리더라고요. 순위가. 그래서 막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국까지 도착하기가. 근데 그 편의점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동네 우체국이 없어요. 그래서 뭘 보내려면 옆 동네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차 운전을 못하니까 저희 신랑이 데려다 줘야지만 옆 동네 우체국을 갈 수가 있는데 주중에는 저희 신랑이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우체국 오픈하는 시간에 맞추기가 진짜 힘들어요. 빠듯해요. 네, 그래서 근데 가끔 토요일에 문을 여는 곳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찾아갖고 토요일 날 뭐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캐터링으로 이사 가면 동네 우체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실 보내는 건 안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약속된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하는 것까지는 하고 네, 실패키지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네, 그 집은 작업실이 있어서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그 집주인이 노부부인데 정말 집안 구석구석이 이 집을 얼마나 애정하고 얼마나 열심히 가꿔왔는지가 너무 느껴지는 집이었어요. 정말 구석구석 안 예쁜 데가 없어요. 네, 나중에 집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하고 이제 집 꾸미고 이렇게 하면 그때 조금 집 이사하는 브이로그 요즘에 많이 찍잖아요. 그런 거 한번 찍어볼게요. 약속은 못 드려요. 귀찮으면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집을 보러 다닐 때도 제 마음에 드는 집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가격을 떠나서. 가격이 근데 더 비싼 집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저희의 그 예산? 버짓을 완전히 넘어가는 집들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저희 예산을 최대한 고려해 봤을 때 저희 예산 속에서 이렇게 둘러봤을 때 비싼 집들이라고 해서 제 마음에 딱 드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의 조건은 일단 작업실이 있을 것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래층에 화장실이 있을 것 지금은 위층에만 화장실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50을 가까이 가다 보니까 네 화장실을 조금 예전보다는 자주 가고 위층으로 막 달려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아래층에 화장실이 있는 게 절실했고 또 하나는 내년에는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저희 집에 방문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엄마도 저희 집에 와서 있을 때 위층으로 저희 엄마는 더군다나 나이가 많으신데 근데 위층으로 막 층계로 올라가서 화장실을 가는 게 되게 힘드시단 말이에요. 짠! 갑자기 또다시 지저분해졌죠? 하루가 지났어요. 여러 가지 그동안 한 6개월 정도의 일들에 대해서 썰을 풀다가 하루가 지났네요. 다시 돌아왔어요. 잠깐만요. 납작 자두. 여기 유럽에 왜 납작 복숭아 있잖아요. 이게 꽤 맛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빨리 하던 얘기 하라고요. 잠깐만요. 납작 복숭아도 있고요. 납작 자두도 있어요. 근데 네 당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꽤 맛있어요. 제가 또 어젯밤에 이거 작업하느라고 네 요새 그러니까 제가 손 관절 통증이나 눈이 많이 침침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인형호 뜨는 거를 잠시 멈췄을 때 저는 계속 제가 뜨개 봉사하는 일 있죠 동네에서 네 그런 일은 계속 틈틈이 하고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게 그동안 이 좀비 아이를 이제 계속 완성만 안 해놓고 이제 베이스만 떠놓는 거를 계속 쭉 하고 있었고요. 뭐 틈틈이 네 새들도 이거는 둘 다 이제 축제에서 아이들한테 던져주는 용도 네 그런 걸로 뜨고 있고 유령이는 이번에 할로윈 때 동네를 장식할 거라서 네 그것도 하고 있죠. 얘네들은 사실 뜨는데 꽤 뭐 수월하고 네 피로감이 좀 덜하고 해서 쉬엄쉬엄 하려고 할 때 이걸 조금씩 뜨고 있었죠. 네, 어젯밤에도 작업을 하다가 가는 적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안 치울 거예요. 계속 일해야 돼요. 왜냐면 월요일이 그전에는 뭐 2주에 한 번? 네 그렇게 모임을 하다가 요즘에는 네 매주 월요일에 모여요. 저도 이제 여기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 지 그래도 얼마나 됐을까? 1년 정도 됐을까? 1년 좀 넘었겠네요.
이제 언니들하고 제가 그렇게 영국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좀 영국 사람들이 보기엔 제가 굉장히 이질적인 동양인이고 근데 잘 만난 것 같아요. 여기 뜨게 하는 모임의 언니들하고는 또 되게 잘 맞아서 그 언니들한테는 되게 가감없이 솔직한 저의 모습을 그냥 가감없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적이진 않아요. 굉장히 좋다. 뭐 그런 얘기 이제 요즘 그분도 있잖아요. You're right?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면 포크쉐이메? 네, 그 백진경님? 네, 그 명예 영국인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운영하시는. 아니 근데 그런 걸 보면 자꾸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그런 걸 안 하냐 막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널리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뭘 한다 그래서 널리 알려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능력이 돼야 하는 거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인프피로서 조용한 관종이죠. 그 이렇게 작은 저의 어떤 내 나와바리 안에서 작은 구역 안에서 저 혼자 꼬물꼬물 노는 걸 좋아하지 뭐 널리 막 퍼지고 그러는 거는 나 부끄러워서 싫어하고요. 이 잡소리도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뜨개를 뜨는 동안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잡소리를 떠들면서 그거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거를 이제 따로 모아갖고 인스타에 올리기가 편해서 올리게 됐었고 당시에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편집을 했지만 편하게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3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스타에다 올리는 게 의미가 없어서 지금은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다시 뭐 네이버 블로그에 또 공유도 하고 유튜브도 홍보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올릴 공간이 필요해서 유튜브에다 올리고 있는 거지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더 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공개하는 그 수준이 그냥 요 정도만 원하거든요. 한동안 또 잡소리를 잘 안 했던 이유도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햇살이의 대학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게 진행이 돼서 빨리 결정이 되고 해야지만 제가 뭔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다리느라고. 인프피들의 특징이 그렇지만 다만 이제 그런 어색한 상황을 싫어하다 보니까 조용한 상황이 되면 그 분위기를 무마해 보려고 과하게 이렇게 떠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원래 성격이거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어색함을 참지 못해서 떠벌떠벌 떠드는 건데 집에 오면 이불킥 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저를 만났는데 대부분 근데 저를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제가 떠드는 모습만 봤을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이 편하지 않아서예요. 제가 편한 상황에서는 저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요새 이제 다시 입을 털기 시작한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이제 결정이 돼서 햇살이를 대학으로 떠나보냈고 집도 그래요. 집 얘기로 돌아갈까요? 그래서 네 내년에 방문하실 엄마랑 아빠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래층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너무 갖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오퍼까지 캔슬이 되고 저희는 지금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오퍼를 해놨어요. 제시됐던 가격보다 2만 파운드 적게 일단 시작은 조금 적게 시작하자. 처음부터 너무 높게 시작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2만 파운드 적게 오퍼를 했고 저희 생각은 우리가 2만 파운드를 적게 오퍼를 하면 그쪽에서 또 얼마를 제시할 거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중간쯤에서 만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오퍼를 놨는데 두 번째 오퍼가 젊은 아저씨가 캔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오퍼는 10,000파운드 정도가 낮았어요. 두 번째 오퍼가 5,000 파운드 적었다면 세 번째 오퍼는 10,000파운드 정도 적은 금액이었는데 그것도 사실 뭐 그러니까 그 가격에 우리가 받아들여도 이 집을 우리가 원하는 예상했던 금액대로 끝을 내면 이 집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0,000파운드 적은 거 조금 그런데 받아들일까 말까 하던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오퍼 받고 두 번째 오퍼를 받으면서는 하우스 뷰잉을 잠깐 멈춘 상태였거든요.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멈춘 상태였는데 이렇게 캔슬이 되다 보니까 그래 오퍼를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전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우스 뷰잉을 누군가가 사인을 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는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저번 주 화요일에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찍는 이유도 되게 다급하게 급박하게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된 거지만 화요일에 연락이 와서 수요일에 하우스 뷰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좋다. 뭐 오퍼가 있기는 하지만 알겠지만 뭐 오퍼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 사인하기 전까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우스 뷰잉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요일에 방문하는 거를 허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낮 1시에 이제 누가 오신다고 해서 또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또 총력을 다해서 우리 애들 방에 들어갔는데 햇살이가 막 남겨놓고 간 물건이나 이런 거를 막 침대 밑에 막 뒤에 화장대 밑에 막 거기 막 쑤셔박아 나온 거예요. 쓰레기 호더들이에요. 내 딸들은. 내 딸들이 쓰레기들이에요. 아니 내가 다 꺼내보면 결국 다 버릴 물건들이에요. 근데 왜 안 버리고 거기다가 쑤셔 박아 놓냐고요. 그러니까 호더지. 있잖아요. 쓰레기 못 버리는 사람들. 근데 제 피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신랑 피입니다. 저희 신랑이 좀 그래요. 네, 정리가 안 돼서. 네, 저희 신랑은 7형제 중에 둘째라서 생각해봐. 7형제들이 복작복작 살았는데 어떻게 자기 물건이 있겠으면 자기 영역이란 게 있겠어요. 저희 신랑은 양말도 맨날 짝짝이 신어요. 심지어 한쪽은 긴 거 한쪽은 짧은 거 이렇게도 막 골라 신어요. 뭐든 양말이기만 하면 돼요. 처음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는 또 양말을 되게 신경 써서 비싼 양말을 손빨래 해가면서 이렇게 신는 사람이라서. 근데 신랑의 삶을 제가 상상을 해보면 7형제들의 빨래를 그 어머님 혼자서 하셨을 텐데 거기에서 자기 양말을 어떻게 찾아요? 뭐든지 집히는 거 아무거나 양말이기만 하면 됐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좀 그냥 이해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해요. 제가 혐오하죠. 양말 신경 안 쓰고 신발 걷어차고 신발 신경 안 쓰고 이런 사람들 극혐해요. 저만 그래요. 근데 저희 집에서. 근데 어쨌든 수요일에 아저씨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키가 굉장히 큰데 굉장히 꼿꼿했어요. 등이 하나도 안 굽은. 그러니까 나는 그 아저씨를 보면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50대일 수도 있어요. 그 아저씨가. 키가 굉장히 큰. 제가 볼 때는 꼬마돼지 베이브에 있는 그 호겟 아저씨 같은 느낌의 굉장히 키가 큰 아저씨 혼자 와서 집을 이제 유심히. 근데 집 안쪽보다는 집에 정원하고 앞쪽 정원하고 그런 데를 많이 보시면서 오셔서 저한테 굳이 정말 집이 좋다. 집이 정말 튼튼한 집이다. 이게 왜냐면 옛날 집이니까. 좀 옛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요즘에 지어진 집들은 좀 약하고 옛날 벽돌 집들이 진짜 튼튼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이제 옛날 벽돌 집이니까 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 이 얘기를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이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아저씨가 오퍼를 한다 한들 뭐 오퍼야 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설레이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 네, 꼼꼼히 이제 잘 보고 가셨고 되게 깐깐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루이 이제 픽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이먼이 이제 연락이 안 된다고. 근데 사이먼이 학교에 있을 때는 핸드폰을 사용을 못 하거든요. 사이먼이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이라서 전화를 못 받는다. 그랬더니 저한테 오늘 방문했던 방문자가 오퍼를 하고 싶어 한다. 근데 네, 두 번째 오퍼보다 살짝 높은 가격으로 오퍼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오퍼 캔슬되고 지금 그거보다 훨씬 낮은 세 번째 오퍼를 받아들여야 하나. 나랑 사이먼이랑 고민하고 있던 차였는데 두 번째 오퍼보다 높은 가격으로 네 번째 오퍼를 하신 분이 하셨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 오케이다. 사이먼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다. 오케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오퍼를 받아들였어요. 부동산에서 설명하기는 이 아저씨는 팔아야 할 뭐라 그랬죠? 프로퍼티? 팔아야 할 집이 없어요. 그냥 이혼하셨나? 아무튼 그냥 팔아야 할 게 없고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가 적고 그러니까 이제 지불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킨이라고 이렇게 킨 투 바이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사고 싶어 한다. 정말 뭐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한다. 뭘 하려는 의지가 세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이 집을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죄송해요. 할아버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아저씨 혼자 사시기엔 진짜 충분하죠. 네. 그리고 정원일 좋아하시면 정원 공간, 건드려야 할 정원 공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오퍼를 받고 저희 집은 이미 그 집을 파는 사이트에서 솔드 표시가 돼서 내려갔어요. 네. 아저씨의 모기지라든지 그 서류 작업에서도 문제가 없이 넘어간 것 같고요. 진짜 말 그대로 서류 사인만 남은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왜냐면 이게 이제 맞물리면 이걸 체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이사를 갈 집에 그 집들도 이사를 갈 집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끊임없이 맞물려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이사 갈 집의 그 노부부는 방갈로 노인들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그 집은 이제 주인이 없고
비어진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집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또 방갈로는 보통 방갈로에 자리가 나는 건 그 노인분들이 이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방갈로에서 사시다가 이제 병원, 노인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보통은 이제 임종을 맞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집들과는 다르게 보통 방갈로들은 네, 이렇게 비어진 집들이 그래도 네, 매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매물로 보셨다고 해서 그분들도 매물만 찾으면 바로 이사를 가실 것 같고 저희도 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 저희가 이사 가려고 하는 그 집의 노부부께서 이제 집을 찾으시면 방갈로를 찾으시면 이제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 처리가 어느 정도 이제 끝이 살짝 보이는 지점이긴 해요. 이제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마음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더 좋은 집이 조건이 좋고 뭐 마음에 드는 집이 이후에 나타난다고 해도 제가 생각을 바꿀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집이 또 정말 좋은 점이 저희 여름이네 학교의 뒷문에서 걸어서 이렇게 내려오면 한 8분 거리? 네, 뒷문에서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 있는 그 골목에 있는 집이에요. 여름이네 학교에서 정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프라이머리 스쿨, 그러니까 인펀과 주니어를 합친 초등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과정 전체를 또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하는데 프라이머리 스쿨이 가까운 게 걸어서 12분 거리에 프라이머리 스쿨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차 운전을 못하니까 차로다가 애를 등교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여야 하는데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평점이 굉장히 좋아요. 1등급이더라고요. 아웃스탠딩. 그래서 그것도 그 위치가 딱 좋아요. 루이 초등학교 보내기도 좋고 여름이 학교 계속 편하게 다니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프라이머리 스쿨 바로 앞에 그 또 학교가 하나 있어요. 약간 영국 카톨릭 학교인데 여기도 들어가려면 조금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여기도 워낙 좋은 학교로 평판이 좋고 올해의 그 옥스포드랑 캠브리지를 그 보낸 성적도 좀 좋더라고요. 햇살이네 학교는 햇살이가 혼자 유일하게 캠브리지 옥스포드 합해서 햇살이만 유일하게 옥스포드 인터뷰를 따냈는데 네, 햇살이가 떨어져서 이제 햇살이네 학교는 그 옥스브리지 그 캠브리지랑 옥스포드 합해서 옥스브리지라고 하는데 옥스브리지를 보낸 학생 합격자가 없었고 이 학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조건은 교회를 다니는 아이여야 해요. 그 학교를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를 가면 매주 일마다 사이먼이 루이를 데리고 교회를 다닐 생각이에요. 네, 그 학교를 대비해서. 왜냐면 그 프라이머리 스쿨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시니어 스쿨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옥스포드의 꿈을 아직도 꾸고 있냐고요? 루이가 그랬어요. 아, 걱정하지 마. 내가 옥스포드 가면 되지. 근데 이 아이가 옥스포드를 가던 가지 않던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의지가 왜냐면 여기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놀랄 정도로 많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반에서 한두 명이 일진이라는 느낌인데 영국은 반 아이들이 전부 일진인 느낌?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동네의 시니어 스쿨에 저희가 아이들을 보내지 않은 이유도 이 동네 애들이 진짜 너무 세고 네, 애들이 다 일진들이고 근데 막 그런 사건 사고들도 많고 그래서 네, 이제 인종차별이나 이런 걱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신경을 써서 옆 동네를 보낸 거였는데 네, 다행히 햇살이도 여름이도 그 학교에서 요즘 이제 한국과 케이팝 디몬 헌터스 네, 뭐 이런 영향들로 한국에 대한 평판이 좋아져서 아이들이 또 여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네, 또 친구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크게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거든요. 네, 이제 루이도 점점 더 K-팝이나 K-컬처의 영향으로 루이도 점점 좋은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이제 바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변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이사를 아저씨도 무사히 사인을 마쳤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사갈 집의 그 주인들도 이사갈 수 있는 집을 하루빨리 찾아서 계약 과정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겨울 안에는 이사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겨울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할 2년 만에 방문하는 거죠.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12월 22일에 프로젝트 돌에 네, 참가하고 싶어요. 아직 신청은 안 했는데 비행기표만 끊고 나면 비행기표 아마 곧 끊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왜냐면 아이들을 방학 이전에 미리 빼려면 벌금이 있어요. 여기가
근데 또 미리 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 값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크리스마스 가까운 날짜랑 조금 이른 날짜랑 비행기 값 차이가 많이 나서 어차피 그냥 벌금을 낼 거면 그냥 벌금을 내고 좀 일찍 빼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여름이랑 루이만이라도 좀 싼 비행기 티켓으로 가면 가격 차이가 2배라서 5명이 움직이니까 또 수억 깨져요. 한번 한국 방문하려면. 근데 한국에 가고 싶기도 하고 엄마 아빠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영국에 오고 나서 맨 처음에 있었던 인형 행사는 다행히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햇살이가 학교가 결정이 안 돼서 집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햇살이가 루이의 픽업을 도와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프라하에서 했던 행사를 갔었던 거고 그 이후에는 아이 픽업을 저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네,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햇살이도 이제 대학으로 떠났고 그래서 애 픽업을 제가 아마 여기가 법적으로 3학년, 4학년, 5학년부터 혼자 학교에 갈 수 있거나 적어도 2년 정도는 제가 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끝나면 그때부터는 인형 행사를 다시 이제 참가를 할 거고 뜨개 행사도 좀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선생님 매해마다 가는 노르딕 니팅 심포지엄을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있기까지 되게 이제 가만히 기다리던 결과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햇살이도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저희 집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지금 겨우 저번 주에서야 어느 정도의 이제 진행이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이제서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요. 집 진행이 누군가의 변심 없이 무사히 잘 진행되기를 기원을 하면서